또 트레이드 했네요. 또. 어저께 했는데 또 하네. 한 번에 그냥 할 걸. 왜 한 번에 안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제 시카고 에드먼턴 트레이드가 또 있었어요. 만자파네 선수랑 2027년 조건부 1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에드먼턴은 제이슨 디킨슨과 콜턴 다크라는 어 조금 이제 이 마찬가지로 살짝 이제 의문부호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의 트레이드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시카고는 만자파네랑 조건부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만자파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캘거리 때 임팩트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전히 높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제가 이제 올해 에드먼턴이 만자파네를 영입을 했을 때도 워싱턴이랑 이런 데서의 경기력을 봤을 때 직전 소속팀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경기력을 바라봤을 때는 사라인 스크래치 되는 게임들도 상당히 많았고 경기에 존재감이 진짜 아예 없었던 게임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드먼턴에서는 그런 경기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에라 만자파네를 내려놨었던 상황이고요. 일단 어쨌든 조건부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오면서 이제 시카고 그냥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라운드 지명권의 조건은 탑 12위. 그러니까 12순위 안으로 이게 이 픽이 들어오면은 2028년 1라운드를 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 트레이드 마감일 이전에 2028년 1라운드 픽을 또 트레이드 할 수도 있잖아요. 에드먼턴이.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27년 1라운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 하나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말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2027년 1라운드 지명권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2026년 지명권이라면 그게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탑 12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27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카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명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1라운드 2장, 뭐 2라운드 또 이제 또 확보했고 또 1라운드 하나 확보했고 어쨌든 그게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시카고도 이제 슬슬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 수비 골텐딩까지도 괜찮은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들이 좀 많은 시카고이기 때문에 탑 티어의 보강이 안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항상 탑 티어가 보강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탑 티어의 보강이 안 된다라고 해도요. 이 정도 지명권이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 미들식스를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라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명권 상황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이거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일단 시카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듯이 셀러리 캡 여유 굉장히 많은 팀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자파네 선수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금액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자파네가 내년까지 계약이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최근 2시즌 기록을 바라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워싱턴 정도로만 해줘도 한 15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여전히 슈팅 능력은 살아있어요. 마무리 능력은 좋아가지고 지금 슈팅 성공이 14.7, 13.7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시즌에 역할을 잘 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좋은 시즌 보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팀이 어떤 역할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에드먼턴 같은 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자파네가 본인이 이제 좀 잘 못해버리면은 그냥 좀 계속 이제 이 지금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팀이니까 그 뭐냐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카고는 사실 그런 포지션에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1라인에서 살짝 이제 좀 부진한다라고 해도 조금 더 이제 이 시간을 더 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2, 3라인에서도 그냥 이제 적당하게 활용을 하는 이제 이런 그림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역할을 이제 조금 더 스코어링 역할을 좀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역할을 준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좋은 시즌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손해 보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도너토 정도로까지 폭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도너토 선수가 작년에 보여줬었던 느낌.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잘 풀리면은 한 20, 20까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예. 이제 시카고 역할을 잘 밀어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 하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20, 20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이제 일부 베테랑 자원들 계약이 끝나죠. 폴리노, 레퍼티, 미헤이프. 뭐 미헤이프는 재계약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뭐 폴리노, 레퍼티에 이제 캡이 또 빠지니까 더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드먼턴은 이제 제이슨 디킨슨 선수 캡 50%만 부담을 하고 그리고 콜턴 다크 요렇게 이제 공격수 2명을 영입을 했네요. 뭐 수비수 머피 영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격에 좀 하부라인 뎁스를 좀 다지고자 이런 느낌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야 디킨슨이랑 다크 봤는데 이거 1라운드가 어쨌든 하나 들어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만자파네 선수의 계약을 좀 처분을 하는 목적성이 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1라운드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디킨슨 선수의 샐러리 캡을 50%를 이제 시카고가 부담해 주는 조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라운드 조건. 그러니까 어쨌든 에드먼턴이 좀 경쟁력만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2027년 1라운드 지명권도 큰 가치가 거의 2라운드에 가까운 1라운드 지명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이제 그냥 좀 확실히 보강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디킨슨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이제 탄탄한 경기를 펼치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은근히 이 선수가 마무리 능력이 좋은 편이라서 이제 슈팅 마무리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팀을 떠난 이런 뭐 브라운 같은 느낌, 지금 이제 어디냐 뉴저지에 있는 코너 브라운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제 그런 선수 같은 느낌의 역할도 좀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슈팅 유형별로 살펴보시면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슈팅 전체 성공률 11.5%, 리스트 샷 9.7, 스냅샷 13.3, 팁 같은 경우는 33.3인데 뭐 3번 시도에서 한 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리스트 샷, 스냅샷 같은 부분에서는 이게 리그에서 좀 경쟁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역습 상황이라든가 수비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는. 사실은 에드먼턴이 결승전 이제 첫 결승을 갔을 때는 얀마르크랑 헨리크랑 그 다음에 브라운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딱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골 넣어주고 이런 것들 좀 있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디킨슨한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헨리크 선수가 올해 좀 너무 부진합니다. 나이를 감안을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많이 부진한 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아무래도 이제 좀 헨리크를 이제는 진짜 완전히 4라인으로 놓든가 아니면 뭐 윙으로 쓰든가 이런 과정으로 가고 디킨슨을 3라인 센터로 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1라운드 지명권을 소비를 했다라는 거 좀 리스크가 있는 트레이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유 자체는 있었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좀 부진했다라는 거. 디킨슨이 이제 최근에 약간은 이 좀 부진하기는 부진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어쨌든 포인트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한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이게 지금 그 경기당 득점 그리고 경기당 포인트인데 23-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0.43 포인트 그리고 0.27골을 넣어줬습니다. 상당히 좋았죠. 근데 그 다음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까지 경기당 0.27골 정도 그리고 이제 경기당 0.12골 정도 이제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이게 에드먼턴에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에드먼턴에서도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콜턴 다크 선수도 아직까지 NHL에서 좀 확실한 NHL러로서의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결과적으로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스탠 보먼의 믿음대로 정말 확실한 3라인 센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콜턴 다크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뭐 하부 라인에서 좀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스탠 보먼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대가 대비 큰 발전이 없거나 적은 모습이 많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죠? 뭐 당장 그 프레드릭 같은 트레이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자리 트레이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디킨슨 트레이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이 총집편 이야기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아마 트레이드 총집편을 한번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런 말씀이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